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번 주 저를 좀 놀라게 했습니다. 뭐냐면 JP 모건이라는 세계 최대의 은행이 있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3,700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합의금입니다. 바로 성범죄자 관련된 사실인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장훈 애널리스트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는데 앱스타인이라는 금융 거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관련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괴물이 된 억만장자라는 영화의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제임스 앱스타인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 전문가인데요, 사실은요. 이 1980년대부터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재계, 문화계, 학계 등의 인사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네. 돈을 불려줬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앱스타인이 만든 회사가 아주 성과를 많이 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가치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앱스타인이 20여 년 전부터 뉴욕이라든지 플로리다, 버진 아일랜드 이런 별장에 10대 소녀들을 끌어들여서 이 성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성착취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 2019년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이 네. 앱스타인은 2008년에도 같은 혐의로 역시 기소가 됐지만은 당시에는 이 플리바게닝, 가명 협상을 해가지고 네. 19개월 만에 복역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남성, 어마어마한 금융사업 성공으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JP 모건에 3,700억 돈 지불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구자영 차장. 네. 이 사람의 주목도 때문에 뭐 잠시 후에 3,700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뭐 안 사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셀럽들이 대부분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회장도 있고요. 도널드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있고요. 화면에 빌 게이츠가 잠깐 빌 보이고요. 게이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앤드류 그 왕세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워낙 그 VVIP 돈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산을 관리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자산을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이 성적인 파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어울렸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버진 아일랜드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 이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사자인 앱스타인은 이게 사망했지만 다른 어떤 여죄가 있는지 함께 어울렸던 사람에게 지금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유명세 또는 굉장히 좀 민망한 소식이 들려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엔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4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억만장자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4년 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JP 모건 체이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은 왜 10대 소녀들에게 3,700억 원을 물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앱스타인이 JP 모건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네. JP 모건이 이게 주 거래 은행인데요. 네. JP 모건은 이 앱스타인이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돈을 이 계좌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준 거를 갖다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앱스타인이 그 동안에 너무나 큰 손을 들고 엄청나게 이 돈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런 이 수상한 거래를 갖다 잘 알면서도 묵인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들고 이 은행이 앱스타인의 범행을 동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2008년에 이 미성년자 이 성매매 혐의로 실제 재판을 통해서 13개월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JP 모건 입장에서는 앱스타인과의 거래를 끊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이 혐의를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 거래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앱스타인과 금융 거래를 계속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성년자 성범죄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JP 모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막대한 배상금을 좀 물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법정 증언, 즉 네. JP 모건
직원들이 증언을 한 것을 보면은 은행 직원들이 이제 앱스타인 계좌에서 거액의 수상한 이체가 반복되자 네. 의심 거래로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금융 당국도요. 은행이요. 은행이요. JP 모건이. 네, 네. 예, 그래서 JP 모건이 이제 결과적으로 3,700억 합의를 해준 것이고요. 앞서 비슷한 사례로 도이치뱅크도 약 967억 원 정도 합의금을 줬고 네. 영국의 앤드류 왕자도 약 한 191억 원 정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이제 자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당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일종의 이거를 사법방해로 간주를 해가지고요. 주변인 조사에 더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책임을 지우면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 무슨 범죄가 생겼을 때 이제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방해를 하면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경우도 그것도 범죄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일종의 사법방해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간주를 한다. 예, 그래서 전 애인 같은 경우에 그 맥셀 같은 경우에도 징역 20년형 선고를 받았죠. 예, 보면은 미국 사법제도로 보면은 강력한 처벌 그리고 가해자 사망 이후에도 단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피해자에게 최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앱스타인 유산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줬죠. 이런 점들을 보면은 악질적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낮고 또 사망하면은 사법 절차가 종료가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조차 없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미국 사회에 이제 그런 아주 불문적인 관행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자가 죄값을 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이 진실을 은폐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연루된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아주 관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나라박 소식을 저희가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5년, 10년을 돌이켜볼 때 지금처럼 나라박 소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토요일, 특히 토요일 뉴스탑10에서 국제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금의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장훈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제 옆에 순위를 좀 띄워볼까요?